자, 이번 영상은 금전출납부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날짜부터 시작해서 잔해까지 이렇게 구하는 게 나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일자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10월 1일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10월 1일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일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어떤 방식을 또 입력할 수 있냐면 10, 그 다음에 빼기 1하고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10월 1일로 들어가요. 이번에는 10, 여러분 키보드에 보면 나누기 표시 있죠?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1이라고 한 다음에 엔터를 치게 되면 자, 이 두 가지는 같은 형식으로 갑니다. 얘를 클릭했을 때 수식 입력줄에 내가 입력한 방법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내용이. 자, 이번에는 얘를 클릭하면 자, 어떤 게 들어가 있나요? 분명히 10 빼기라고 표시를 했는데 얘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2019년 10월 1일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자, 옆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자, 그래서 날짜를 입력하실 땐 빼기나 나누기를 이용해서 구분 기호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네들이 어떨 때 필요하냐? 이 부분을 다 잡고 셀 서식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표시 형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들어가 보면 물론 이제 날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이용해서 하셔도 되지만 우리는 간단하게 사용자 지정을 이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Y 4번, M 2번, D 2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화면에 보여지기를 연도로 4개, 월로 2개, 일로 2개 이렇게 표시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mm/dd 자, 대소문자 상관이 없습니다. 월과 일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자, 앞에 나와 있는 얘는 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얘가 날짜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력값 자체가. 자, 그런데 옆에 있는 건 지금 바뀌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날짜 형식으로 입력을 하려면 슬래시나 빼기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얘를 지우고 자, 왼쪽에 날짜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다 범위를 잡은 다음에 컨트롤 1번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표시가 되죠. 자, 지금 벌써 날짜 형식이라는 부분으로 들어갔는데요. 자, 여기 해당하는 부분에 mm/dd 자,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빠를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하시고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날짜 형식이 바뀌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얘를 B하고 C 사이에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놓으면 화살표가 자, 이렇게 표시가 된 기호가 나와요. 그랬을 때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얘가 줄어듭니다. 입력된 형태대로. 그 다음에 이제 구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인터넷 요금, 핸드폰 요금이라고 되어 있는 걸 묶어서 통신 요금이라고 표시를 하거나 아니면 버스 왕복, 택시, 뭐 버스카드 이런 것들을 교통이라고 묶기 위해서 구분이라는 항목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하나 넣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적유라고 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수입 지출은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이제 잔액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자, 구분이 필요한 이유는 나중에 이 부분에서 구분에 따라서 통계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용돈을 몇 번을 했는지 총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뭐 통신이 횟수가 몇 번이 나왔는지 그리고 총 금액이 얼마인지 이런 걸 구할 때 그럴 때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구분이라는 항목을 넣어준 거고요. 자, 잔액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수식을 하기 위해서 equal을 넣어줍니다. 두 번째 줄에다 지금 할 건데 첫 번째 줄의 잔액에다가 더하기 첫 번째 줄의 잔액이라는 거는 지금 2월 된 금액이죠. 자, 2월 된 금액에다가 오늘 수입이 있었어요. 그러면 수입 부분을 더하면 되죠. 자, 그런데 수입만 있다고 해서 수입만 선택을 하고 엔터를 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지출이 있다면 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엑셀이라고 하는 부분은 표준화를 시켜서 수식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까지만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이렇게 해서 복사를 했을 때 아래쪽에 나와 있는 금액이 0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할 게 없죠. 자, 그리고 지출 부분에 분명히 값이 있는데 그게 계산이 안 됩니다. 이 상태로 그냥 수식 복사를 하게 되면 그래서 지출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다가 지출인 경우는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빼기를 해주고 지출 부분을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식 자체가 전날의 잔액 플러스 오늘의 수입 그 다음에 마이너스 지출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표준화 시켰으면 엔터 그러면 15만 원이 나왔죠. 자, 얘를 밑으로 하나 내려서 더블 클릭해서 보면 전날의 잔액이 15만 원이었었죠. 자, 그런데 수입은 없어요. 그러니까 15만 원 그대로 있겠죠. 그런데 지출이 어때요? 5천 원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5천 원을 마이너스한 금액인 14만 5천 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얘를 밑으로 쭉 내리면 자기가 알아서 다 계산이 되겠죠. 자,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걸 더블 클릭해보면 이렇게 바로 직전에 해당하는 거에다가 플러스 수입 부분 마이너스
지출 부분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구하지 않은 부분은 어떻게 하나요? 물론 이제 그날 입력을 하고 얘를 하나 쭉 내려줘도 되고 아니면 미리 내려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에 공과금 말이니까 공과금을 해주고 가스요금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3만 원 치고 엔터를 치는 순간에 여기에 잔액이 바뀝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횟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얘는 개수를 세는 거니까 count if를 사용해야 되겠죠. 자, 왜냐하면 용돈이라는 글씨를 여기서 찾아야 되니까 equal count ifs로 할 겁니다. 자, if는 사실은 많이 쓰이진 않습니다. 요즘에 와서는 criteria range라고 되어 있으니까 범위를 먼저 잡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그 항목 구분에 해당하는 범위를. 자, 그런데 보통 이렇게 잡잖아요. 그러면 밑에 하나 추가가 됐을 때 그때마다 바꿀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잡을 거냐면 C열을 그대로 잡을 겁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더 내려갔을 때도 자기가 알아서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C열을 잡았고 컴마. 그 다음에 I의 2를 잡아야 되는데 잡히지 않으니까 아래 거 클릭하고 위쪽으로 올려줍니다. 가로 닫고 엔터를 칩니다. 자, 그러면 용돈이라는 부분이 여기에서 2번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얘를 선택을 한 다음에 밑으로 내려보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자, 지금 현재 구분은 그대로 남아 있고요. 그 다음 I의 6으로 바뀌었어요. 여기가 빨간색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액을 구해볼까요? equal sum ifs. 자, 가로를 열고, 자, sum if를 할 때와 ifs를 할 때 형식이 좀 달라요. 자, sum if를 한번 볼까요? 자, sum if를 했을 때 보면 sum range가 마지막에 있어요. 자, 그런데 sum ifs를 하게 되면 sum range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먼저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합계할 거. 자, 용돈은 수입 부분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열을 다 잡습니다. 컴마.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크리테리어 레인지예요. 조건을 이제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용돈이라는 것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 자, 용돈은 C열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컴마, 그리고 용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찍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가로 닫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20만 원이 표시가 되죠. 용돈 2번 나온 거고. 자, 이 상태에서 하나만 내려보겠습니다. 자, 하나만 내려보면 지금 어때요? 값이 안 나왔죠? 당연하죠. 지금 얘는 수입을 잡은 거고 아래쪽에 해당하는 교통은 지출이잖아요. 자, 그러면 아래쪽에 나와 있는 애를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 수입이라는 부분이 잡힌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랬을 때 얘를 범위를 다시 잡는 것보다는 여기에 나와 있는 파란색 부분에 테두리 부분 있죠. 자, 얘를 잡고 지출 부분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얘가 FF라고 돼 있는 부분이 바뀌었어요. 파란색 부분이 바뀌는 거니까. 자, 그래서 실제 합계할 부분 sum range가 지출 부분을 합계를 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자, 33,500원 이렇게 돼 있네요. 교통비는 4개를 합한 겁니다. 자, 그리고 얘를 밑으로 내려주면 자, 마지막 거 더블 클릭해보면 자,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과 같이 이런 방법으로 통계를 냈습니다. 이렇게 열 단위로 범위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건 1행부터 데이터를 넣기 때문이에요. 이런 경우를 데이터베이스 형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출력할 때 제목이 필요하잖아요. 뭐 10월 금전출납부 이런 식으로.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F2에 해당하는 키보드를 누르시면 됩니다. 컨트롤 F2를 누르게 되면 화면에 이렇게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돼 있을 경우 오른쪽에 봤더니 지금 제목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자, 그랬을 때는 페이지 설정이라는 부분에 가서 머리글 바닥글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머리글 편집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선택을 합니다. 얘를 선택을 하게 되면 가운데 영역에 보통 제목을 넣게 되죠. 자, 가운데 영역에 제목을 넣을 건데 어떤 제목을 넣을 거냐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시트 탭, 요 그림에 해당하는 거를 여기에 넣어지도록 클릭한 다음에 시트 탭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앰퍼샌드 탭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는 탭의 이름으로 갑니다. 탭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여기다가 금전 출납 금전 출납까지만 쓸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확인을 누르게 되면 위쪽에 벌써 들어갔죠. 10월 금전 출납. 자, 10월이라고 되어 있는 건 시트의 이름을 그걸로 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인을 누르게 되면 화면에 지금 10월 금전 출납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자, ESC 누르고 다시 가보면 10월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 부분에 입력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10월이라고 입력을 하면 출력이 될 때 이런 식으로 10월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한 개의 열 때문에 지금 2페이지가 돼버렸습니다. 옆으로 가면 요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랬을 경우라면 요걸 좀 줄여야 되겠죠. 자, 횟수 부분을 좀 줄이고
자, 보여질 수 있도록 자, 이 정도 좀 줄였어요. 자, 그리고 여기 선이 지금 나오는데 미리 보기를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이런 점선 여기까지가 1페이지다 라고 하는 표시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줄였으니까 적당하게 줄였으니까 컨트롤 F2 단축키를 다시 한번 해보면 자, 한 페이지에 들어가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10월 금전출납부라고 되어 있는 것도 위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글씨를 밑줄을 치고 싶어요. 10월 금전출납부를. 자, 그렇다면 페이지 설정에 다시 들어가셔서 머리글 바닥글 선택을 하고 머리글 편집에 자, 이 부분을 범위를 잡습니다. 자, 그리고 가라고 되어 있는 텍스트 서식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자, 얘를 선택을 하게 되면 화면상에 밑줄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서 선택을 하고 여기에 실선을 넣습니다. 그럼 밑줄이 들어갔죠. 그리고 그 제목에 해당하는 거를 좀 크게 만들어 볼까요? 16 정도 확인, 그 다음에 확인 누르면 자, 10월 금전 출납이라고 되어 있고 다시 한번 확인을 누르면 위쪽에 큰 제목으로 들어가죠. 자, 이런 식으로 제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ESC 누르면 원래대로 오고요. 자, 지금 편집 화면에는 제목이 안 나오지만 출력할 때 제목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해봤습니다. 자,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